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 엄지의 저항 녹화 주제는요, 만성염증이었어요. 자, 만성이 있다면 급성도 있겠죠. 자, 급성염증은 눈에 보여요. 진물 나고, 고름 나오고, 피나고, 이런 것들을 급성염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증상도 없고. 그래서 조용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만성염증의 끝, 터미널이 바로 이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만성염증의 대표적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입니다. 류마티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통증이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이 손이 굉장히 뻣뻣해서요. 악수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쥐는 동작에 통증이 심하시고요. 제일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아침 통증이죠. 아침 강직, 조조 강직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관절이 붓고 뻣뻣해서 몸이 이제 마비된 듯한 느낌, 그리고 불에 댄 듯한 통증. 이것 때문에 1시간 이상 주물러야 이제 몸이 움직인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시기 때문에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시게 되면은 이 염증이 일시의 소강 상태가 돼서 통증에서 벗어나시기 좀 쉽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종종 주로 처방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면역 억제제라든가 여러 약제를 이제 동시에 쓰시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스테로이드제가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많이 처방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이 약을 오래 먹으면 골다공증도 오고 당뇨도 온다는데 이렇게 계속 복용해도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류마티스 통증이 너무 심한데 약을 안 드시고 그냥 가만히 견디시면 이 관절에 변형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 관절에 변형이 오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스테로이드제를 안 드시고 계시면은 저는 더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 관리해야 되는 류마티스라는 질환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제를 마냥 복용을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한 알 드시다가 뭐 두 알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그 호르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은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이 호르몬을 다른 말로 코티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코티솔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약으로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낼 수 없어서 만성염증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더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일단 약으로라도 먹어서 염증을 잡아야 됩니다. 불은 꺼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을 꺼서 조직의 파괴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을 끈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내 몸에서 스스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태로 복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는 명품이고요. 사실 약으로 먹는 스테로이드제는 짝퉁이에요. 진짜를 가져야죠.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이 코티솔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바로 부신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콩팥 위에 모자처럼 붙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호르몬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너무 단순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놀 때 만들어져요. 우리가
지나치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이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고갈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질병이 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죠. 오늘 엄지의제왕에 나왔던 사례자분도 아이 넷을 낳고 이 류마티스에 노출이 됐다고 그래요. 자, 40살 때까지 류마티스 발병이 안 됐다가 40살에 발병이 됐다는 것은 유전자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생활습관병, 뭐 이런 병이라는 거죠. 유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쁜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라서 상황만 좋게 하면 이 나쁜 유전자가 다시 발현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사례자분에게 들어봤더니 산후조리를 전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전혀 못하면 혈액이 고갈되고요. 부신도 고갈이 돼요. 부신이 고갈이 되면 코티솔이 전혀 안 만들어지겠죠. 자,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특징은 조조강직. 아침에 엄청 뻣뻣하고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일상이 불가할 정도로 힘들어지거든요. 스스로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숟가락을 혼자 못 들 정도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자, 왜 아침에 더 심해질까요? 아침에 그랬다가 좀 주무른다거나 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면은 1시간, 2시간 지나면 좀 정상생활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아침 8시경, 그러니까 해 뜨고 이 아침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코티솔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중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보다 그 중력을 이기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땅에 눕고만 싶어요. 자꾸 눕고만 싶다는 것은 중력보다 내 에너지가 못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떴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자, 중력의 지배를 중력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를 빨딱 세워야, 그래야 일어나서 활동을 직립보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발딱 깨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말로 건강한 남성들이 새벽에 발기가 잘 되는 이유도 바로 코티솔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코티솔은 굉장히 신진대사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코티솔이 바닥이 나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우리가 못 만들어내니까, 부신해서 못 만들어내서 못 일어나고 뻣뻣하고 이럴 때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은 염증이 싹 사라지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굉장히 편안해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가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초기에는 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마티스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스테로이드에 의존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스테로이드가 많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뼈를 재생하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건물을 새로 짓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 류마티스라는 질환에 노출이 되어서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뼈를 재생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화 반응, 그러니까 뭔가를 저축하고 뭔가를 재생하고 이러지 않고 다 녹여가지고 총알로 쓰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액에 당이 많아집니다. 근육도 녹이고 뼈도 녹이고 다 녹여서 혈당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올 확률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셔서 최소 용량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최소 용량으로 줄이시면서 내 몸이 스스로 스테로이드, 즉 코티솔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게 이제 부신을 살리는 법인데요. 부신을 살리는 영상은 저 말고도 많은 약사님들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부신으로 해서 키워드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부신 살리는 영양소 해가지고 올려볼게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천식도 마찬가지예요. 천식에도 스테로이드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천식약도 그 아침 8시에 스테로이드를 아침에 복용하게 많이 지도를 하죠. 그러니까 천식이나 류마티스 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토피도 그렇죠. 아토피도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연고 타입으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스테로이드제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약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약이 없었으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질병에 노출돼서 고통을 당했겠죠. 그러나 약이라는 것은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요. 급할 때는 얼른 갖다 쓰지만 계속적으로는 약에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약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 하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건강의 주인이 되셔서 슬기롭게 질병을 이겨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